네, 안녕하세요. 앙콜입니다. 이번 한 해도 정말 많은 게임들이 쏟아지는 한 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올해 최고의 게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바로 프롬소프트웨어의 명작 엘든링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오늘은 엘든링의 환경 표현 방법과 캐릭터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2022 CEDC에서 발표된 컨퍼런스 내용 중 환경 표현에 관한 내용인데요.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색감과 대기 표현에 대한 방법을 어떤 식으로 구현하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엘든링의 대기 표현은 포토리얼이 아니라 회화적인 비주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비주얼로 표현하기 위해서 준비된 기능의 설명과 아티스트에 의한 제작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나 테크니컬에 관한 너무 깊은 내용은 다루지 않고 비주얼 컨셉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비주얼 컨셉입니다. 엘든링은 광대한 오픈필드를 모험하는 액션 RPG로 게임 화면의 대부분은 야외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하늘이 화면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하늘과 안개의 표현에 의해 게임 화면의 인상이 크게 좌우되는 것입니다. 포그는 전체의 색이나 그라데이션 정보에 영향을 줍니다. 즉, 이러한 내용에 따라 화면의 시각이 크게 바뀝니다. 비주얼 컨셉에 맞추어 안개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보기 힘든 개발 초기 비주얼 컨셉 이미지입니다. 개발 초기에는 현실의 풍경을 참고로 만들었는데요. 그에 따라 색감은 얇고 어두운 분위기의 세계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기존 다크소울과 어쩌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었죠. 그러나 디렉터 미야자키 씨나 내부 스태프로부터의 평판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특징이 없다, 인상이 약하다, 색상 정보가 적다, 표현할 수 있는 비주얼의 폭이 좁다, 비주얼에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다, 모든 장소가 비슷해 보인다 등이었는데요. 날씨에 관해서도 이 당시엔 구름의 양이 바뀌는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두 가지 컨셉을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회화적인 비주얼로 하는 것과 각 지역마다 다채로운 외형으로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지구의 환경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색을 허용하거나 다소 과장된 아트를 허용함으로써 독자적인 비주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또 날씨에 의한 비주얼의 변화도 커졌습니다. 스카이박스나 포그의 기능은 이런 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더욱 디벨롭하였고, 낮이나 밤 시간에 비나 안개 등의 다채로운 변화도 도입시켰습니다. 아래는 이러한 것들에 표현된 예시입니다. 게임의 시작 지점인 림 그레이브고요. 이곳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채도가 높은 빨간색을 쓰고 있죠. 이곳은 공중에 마법의 이펙트를 배치하는 것으로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긴 채도가 낮은 다크소울 시리즈와 비주얼이 비슷한 지역인데요. 채도가 높은 지역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유연성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하세계지만 보라색을 기반으로 우주와 별이 빛나는 하늘을 표현한 지역입니다. 이건 나중에 좀 더 설명이 나옵니다. 또한 이 안에서도 더욱 다채로운 날씨를 도입해 날씨의 종류만으로도 8개의 베리에이션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엘든링만의 풍경 구현을 위해 기능적으로도 여러 방법을 추가했는데요. 예를 들어 현실에 있을 수 없는 빈 공간의 색을 만들기 위해 색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더하거나 낮이나 밤의 시간대를 맞추어 자동적으로 안개색이 어우러지는 시스템 등 다양하게 말이죠. 환경 변화의 메인 중 하나가 되는 것이 스카이박스 기능입니다. 그 이름대로 기본 기능은 대기의 색과 별, 태양, 달, 구름이 그려집니다. 또 하루를 4단계로 구분하는데요. 물론 예외적으로 7단계로 구분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시각에 의해 파라미터가 변화하거나 노이즈 텍스처를 사용한 UV가 변형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색의 컨트롤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면 태양의 방위각과 그 반대 방향에 대해서 독자적인 색의 설정이 가능하고, 또한 임의의 방위각에 다른 색을 혼합하거나 밝기, 콘트라스트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회화적인 하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색을 자유롭게 조작하고 싶다고 하는 니즈로부터 발생한 기능이었습니다. 이건 꽤 극단적인 예지만 어찌되었건 이런 기능은 회화적인 비주얼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화면의 가장자리를 어둡게 하는 비네트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와 시간에 따라 안개색이 크게 변화하고 모든 패턴에 대해 최적의 색으로 조정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모든 환경에서 자동으로 색이 안개에 어우러지게끔 원했고 그렇게 구현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글로우 필터나 노출 영역의 보정 기능 등 여러 가지를 추가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회화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생기는 단점도 있습니다. 채도가 높은 색이 환경맵에 반영되어 채도가 높은 빛으로 라이팅이 되어버림으로써 이론적으로는 정확해도 아트상으로 아름답지 않는다는 현상이 밀어나 버립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맵을 캡처할 때는 채도가 낮은 하늘로 변경되도록 했습니다. 쉐이더는 아티스트들이 담당하고 내부 에디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점은 디렉터의 요청사항을 신속하게 구현할 수 있고 독특한 표현을 만드는 데 적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프로그래머들이 만든 것보다 품질이 낮고 GPU 부하로 인해 최적화가 안 좋게 되는 점이 있지만 엘든링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타협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볼륨 매트릭 포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볼륨 매트릭 포그란 대기를 구성하는 미세한 입자에 빛이 닿아 경로가 변화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빛이 입자를 통과할 때 어떻게 흡수되어 산란하는가 하는 것을 근거로 레이 매칭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레이 트레이싱의 한 종류를 채용해 이곳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게임에서 완전하게 시뮬레이트 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끔 보이도록 어느 정도 간략화하고 있습니다. 볼륨 매트릭 포그를 사용함으로써 태양의 위치와의 관계에서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안개 표현과 색채가 풍부한 풍경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볼륨메트릭 안개로 표현 가능해진 효과는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티스트로부터 호평이었던 것은 양지와 그늘에서 다른 색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호평이었던 점의 두 번째는 경사에 대한 비스듬한 정보를 넣을 수 있는 라이트 샤프터였습니다. 볼륨 매트릭 포그의 당초 구현으로는 고저차가 있는 등의 상황에 따라서 씬의 일률적인 표현 등 부족한 부분이 있어 아티스트가 자유롭게 배치 가능한 로컬 안개의 기능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배치식 포그 볼륨입니다. 배치식 포그 볼륨에는 영역마다 색 설정이 가능하고 글로벌 포그의 설정과 동기하여 농도나 밀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4개 변수만으로 이러한 안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 각 지형에 따른 안개 표현이 가능해져 보다 필드 전체에 입체감이 더해져 인상을 다채롭게 바꾸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배치식 안개 볼륨은 장면의 중요도에 따라 아티스트가 조정 가능합니다. 하지만 복수의 볼륨을 조합해 그림을 만들고 싶어도 부하가 너무 높아 많이 배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런 것은 장면의 중요도에 따라 부하가 적은 폭으로 변경하거나 볼륨 단위의 튜닝이 아니라 일률적인 영향을 주는 부하 대책을 도입하는 것으로 퍼포먼스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씬의 완성도를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배치수를 줄인다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대기 산란 현상을 시뮬레이션하여 효과적인 폭을 얻을 수 있는 볼륨 매트릭 포그, 부하가 가볍고 조정이 간단하지만 국소적인 세세한 조절을 할 수 없는 장면 전체에 배치되는 글로벌 포그, 그리고 아티스트가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즈 가능하지만 중요도에 따라 튜닝이 필요한 배치식 포그 볼륨, 이 세 가지의 구분이 중요했습니다. 여기서는 실제 활용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은 본작의 회화적인 그림의 기준이 되고 있는 림 그레이브인데요. 여기에서는 스카이박스나 포그의 기능이 거의 모두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스카이박스 초기 상태에서 구름을 추가했습니다. 구름에 대한 색의 조정, 대기의 색을 녹색으로 조정해 대기의 비네팅 효과와 방사형의 그라데이션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포그를 황금나무 주위에 배치했는데 중경, 원경의 깊이가 없는 문제점이 있어서 여기에 배치식 포그 볼륨을 추가하여 절벽의 단조로움의 개선과 다리를 두드러지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티스트가 생각하는 장소에 안개를 배치할 수 있었으므로 수동으로 미세 조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절벽이 단조롭다라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구름을 배치하여 품질이 낮게 보이는 부분을 숨기는 대담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을 채용했습니다. 배치식 안개 볼륨을 이용하는 선택사항도 있었지만 해상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안됐습니다. 이와 같이 배치식 포그 볼륨에는 고해상도를 설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며 특히 플레이스테이션 4나 엑스박스 1에서는 GPU 부하가 높았던 경우도 있어 상세한 디테일을 표현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함으로써 황금나무가 선명적이고 주위에서 떠있는 인상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빛에 이펙트를 더하고 포그 컬러에 의한 블렌드량을 조절해 황금나무의 존재감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림 그레이브의 비주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호수의 리에니에에서는 장소에 따라 안개의 방향과 모양을 지정하여 안개의 표현을 실현하였고 스톤빌 성에서는 안개를 슬라이드 시켜 폭풍 같은 표현에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화면을 만드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성 내부에서는 안개가 진하고 보기 어려워져 버려서 플레이어의 위치에서 표시거리를 변경해 주었습니다. 또 시프라 강은 당초 단순한 지하 도시와 같은 장소로 지하에는 밤하늘이라는 요소가 없었고 개발 도중에 추가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미 맵은 거의 완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하 속에서 밤하늘을 만들어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했고 다만 기본적인 밤하늘을 그리는 것이었다면 간단했겠지만 동굴 안에 밤하늘을 만드는 것이라 정말 고생했습니다. 무너져가는 팔름 아즈라의 인상적인 토네이도는 여러가지 시행착오한 결과 바위 같은 3D 모델을 회전시켜 거기에 이펙트 등을 더해 표현했습니다. 이상이 엘든링에 도입한 대기 표현 방식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수법은 어디까지나 엘든링에 최적화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아티스트가 수동으로 조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선하고 싶은 것, 그리고 3D 텍스처의 작업이나 보다 고도의 애니메이션의 제어 등 향후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자동화를 목표로 하거나 보다 자유로운 커스터마이즈 표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 수수하면서도 엘든링의 세계관을 선명하게 그렸던 것은 틀림없이 이번에 발표해드린 대기 표현의 연구에 있을 것입니다. 엘든링을 플레이하면서 안개나 원경, 하늘 모양이나 시간대에서 바뀌는 풍경에 주목해보면 또 새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엘든링의 환경 표현에 관한 내용을 들어보았습니다. 비주얼적으로 자칫 오픈월드 다크소울 정도가 될 뻔한 것을 이런 회화적인 환경 구축이라는 도전적인 결단과 그에 따른 수많은 R&D가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프롬소프트웨어의 게임과는 또 다른 화려한 비주얼이 탄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항상 도전하는 프롬소프트웨어를 응원하며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